미국 증시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특파원 라이브 시간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매일경제TV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용갑 특파원. 파월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에 나섰다고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나요? 네, 파월 의장이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하원의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와 여전히 멀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중반 이후 잡혀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FOMC 결과를 설명하면서 거의 모든 위원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10차례 올려오던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당시 점도표를 통해서 하반기 추가로 2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현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인데요.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현재와 비교해서 0.5%포인트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연말까지 2차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금리 인상 중단이 계속해서 언급되자 파월은 오늘 또 추가 인상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파월은 또 동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라며 이를 차단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서 우리는 25bp, 50bp, 70bp 등 75bp 등 금리를 올려왔다며 초기에는 속도가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기조는 계속하되 단지 속도 조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은 앞서 금리 동결에 대해서 멈춤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우려가 지속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월 의장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 상당 부분은 작은 은행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하락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주요 기업들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의 발언으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2.35포인트, 0.3% 하락한 33,951.5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02포인트, 0.52% 떨어진 4,365.69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5.09포인트, 1.21% 밀린 13,502.2로 장을 마감했으며 이에 따라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페덱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재 제 뒤로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이 페덱스 지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페덱스의 주가는 오늘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배송 운송업체인 페덱스는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상품 거래의 20% 이상을 페덱스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페덱스의 실적과 가이던스의 변화로 세계 경기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페덱스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 219억 달러, 주당 순이익 4.94달러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덱스의 매출이 2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였던 4.85달러보다는 높았습니다.
문제는 경영진이 예상한 올해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회사 측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회계년도 2024년 페덱스의 매출액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증가율이 한 자릿수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주당 16.5에서 18.5달러의 이익을 또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18.3달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데요. 즉 이번 실적을 보면 매출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앞으로 매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위축 신호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페덱스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물동량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세계 경기가 위축됐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이 또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고객들을 속여 유료 회원들에 가입하도록 하고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의 무료 배송 회원제 프로그램인 아마존 프라임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요. 연간 139달러를 내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FTC는 이 프라임 취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네, 이렇게 특파원 연결해서 뉴욕 증시 소식들 살펴봤고요. 월가 월부 오늘의 인사이트 이어집니다.